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은행들이 곧 운영을 못하게 될 겁니다. 36개의 은행이 파산에 해산됐고, 아니, 흡수합병됐습니다. 요령은행에 흡수합병됐어요. 유효, 자산과 모든 부채 업무, 그리고 직원들까지 포함해서요. 요즘 사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은행들도 살아남지 못하는데 민영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지금 중국 은행업은 파산 조짐이 보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최소 50개 중소은행이 해체 또는 합병됐고, 지난해에는 77개 은행이 파산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2024년 7월 25일 동관은행은 동관 장안총진은행을 인수해 분점을 설립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20일 동관 농촌상업은행은 해주중개 동영총진은행과 동관대랑 동영총진은행을 합병했습니다. 같은 날 요령 농촌상업은행은 36개의 중소형 농촌은행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은행장까지 줄줄이 물러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행장들마저도 사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유금 중국은행 은행장이 이사회에 불참한 뒤 돌연 개인 사정으로 부회장, 집행이사, 은행장 등의 직책에서 사직한다고 갑자기 발표하면서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각계의 주목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유금이 누구죠? 그는 금융계의 중량급 인물로 중국공상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광대그룹을 비롯한 여러 주요 금융기관의 발자취를 남긴 거물입니다. 유금 은행장의 사직은 현재 은행업이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을 다시 검토하게 했습니다.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국유은행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식제은행, 상업은행, 농촌신용조합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출 업무의 경우 과거에는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고, 은행이 이 분야에서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에 참가하면서 대출 시장이 다양화되고 고객의 선택도 늘어났습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이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은 단기적으로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은행의 이익을 압박해 전체 업계의 수익성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및 개인 소비 대출 분야에서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일부 은행은 우수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심지어 비용을 보조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있고, 일부 고객 관리자들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지어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 당신이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고객 관리자가 먼저 대출을 해주면 나중에 은행에 반환하게 하고, 발생한 이자는 그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객 관리자는 매일 여기저기 부탁하며 대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려면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며, 예금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각 은행은 선물 증정, 이벤트 개최, 각종 할인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예금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금융의 발전으로 다양한 재테크 상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 수익률은 종종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은행의 예금 업무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자산 품질 문제에 직면해 있어 현재의 경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은행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선 도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재고 압박이 크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은행의 부동산 대출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집을 포기하고 대출 상환을 중단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100만 위안의 집을 사고 30만 위안을 계약금으로 냈고 70만 위안을 대출받았는데 지금 집값이 60만 위안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대출금 70만 위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부실 대출 비율이 상승하면 은행에겐 매우 치명적입니다. 은행은 부실 대출 상쇄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은행의 이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본 적정성 비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실 대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출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하고, 이는 어느 정도 은행의 사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채택하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과 달리 중국인민은행은 정반대로 장기 국채 금리를 인상하고
일부 농촌은행이 정부 채권을 매입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시장의 침체로 채권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는 중국 채권 시장이 디플레이션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모건 스탠리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일본의 90년대 디플레이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부실 대출 비율은 1.56%로 2023년보다 0.03% 하락해 홍콩의 1.79%보다 낮지만 인출난은 여전합니다. 2022년 하북성 촌진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 이후 많은 은행이 비대면 거래 한도를 줄였고 일부 네티즌은 일부 은행이 카드 한도를 5,000위안, 하나 약 95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계좌 비창구 지급 1일 누적 한도를 1,000위안, 하나 약 19만 원으로 낮추어 설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전의 여러 은행도 엄격한 출금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2만 위안, 하나 약 380만 원 이상의 출금은 예약해야 하고 10만 위안, 하나 약 1,900만 원 이상의 출금은 하루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영국으로 이주한 홍콩인 진 선생은 선전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자금을 중국은행 선전지점에 예치했으며 현재는 홍콩을 방문할 때마다 자금을 조금씩 홍콩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영상을 통해 돈을 찾기가 너무 번거롭고 은행이 설치한 절차가 일반 국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예약하면 내일 3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예약하신다고요? 네, 오늘 예약한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큰 은행인데 내일 3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오후 3시 전에 예약해야 해요. 지금 예약하면 내일 30만 위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내일 예약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일 예약이 끝나면 저희는 월요일이죠. 왜 오늘은 예약을 못해요? 왜 오늘은 예약을 못해요? 일상적인 송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려다가 은행 카드가 송금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고객님의 카드 사용 안전과 예금자의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창구 거래를 제한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은행 카드를 급히 확인해보니 모든 카드가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규모 송금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단일 계좌는 하루에 1,000위안에서 5,000위안까지, 매년 1만 위안에서 5만 위안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은행 카드의 한도가 500위안밖에 안 되는데 고객을 위한 조치라니 납득이 가십니까? 최근 여러 은행이 갑자기 비창구 거래 한도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치는 많은 일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송금을 하려는데 자신의 송금 한도가 낮아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급여 카드도 송금 한도가 500위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0위안으로 일상생활 비용을 충당하려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 저장성, 산둥성 등 여러 지역의 은행들이 고객의 비창구 거래 한도를 낮추겠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많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일종 계좌는 한도가 1,000위안이나 2,000위안에 불과해 사회보 장비를 내기에도 부족하고 매달 집세를 내는 것도 나눠서 내야 할 상황입니다. 자녀의 학비나 병원 진료비를 낼 때에도 한도가 1,000위안에서 3,000위안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은행이 한도를 설정하는 목적은 전화 사기 방지 및 사기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상황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종종 아이들 교육, 가족 의료, 주택 구매 또는 자동차 구매와 같이 수천 위안이 필요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은행카드 인출 한도에 직면하여 이러한 거액 지불은 특히 불편합니다. 예금이 은행에 있는데도 수시로 인출되지 않아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의 한도 제한 제도는 다소 일괄적입니다. 본래 목적은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일반 사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급여 계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다소 불합리합니다. 강력한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은 더 높은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식별하고 일반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률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은행 송금이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은행 내의 송금은 비교적 간단하여 계좌 간 자금 이체만 하면 되지만 은행 간 송금은 은행 간의 자금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하에 이용은행이 자금을 인출하여 상대방 은행의 자금을 이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은행의 준비금에는 예금주의 정기예금 및 당좌 계좌와 유사한 법정 예금 준비금과 초과 예금 준비금이 포함됩니다. 이 계좌들은 은행에 개설되어 있으며 모든 이체 작업은 중앙은행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준비금은 기축 통화의 일부로 은행의 자산이지만 중앙은행의 부채이기도 합니다. 은행의 총 자산은 방대하지만 유동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흥다그룹은 자산 규모가 큰데도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디폴트를 초래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은행 위기의 지속적인 발효가 중공의 경제관리 능력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은행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과거 GDP 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이 부를 축적했던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경제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업의 불안정성은 처음에 규모가 작은 지역은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문제의 근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의 대부분 은행은 국영입니다. 중공은 중국의 5대 상업은행의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성 또는 지방정부기관은 대부분의 지역은행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데 이는 은행과 차입자 모두 중공정부가 자신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지나치게 높은 위험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정부는 부실채권 은행 또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구제하며 이 회사들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면서 예금주들은 자금을 소형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소형 은행의 도산을 초래하고 구제, 통합, 정부의 인수라는 순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더 이상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을 구제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중국 각 성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규모 대출을 제공한 소형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310억 달러의 특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지방정부 자체도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재정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의 금융구제 시스템이 붕괴된다면 전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이나 해외 자산으로 몰릴 수 있으며 중국은 경제 혼란, 심화된 불평등, 증가하는 실업률 등에 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중공과 중국 시민 간의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경제계약, 즉 경제적 자유를 대가로 중공의 통치를 인정하던 기초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